전에 네. 방송을 보시는 네. 우리 그 이정자들, 이 페이스북 방송이 그 생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그 정치인들이 많이 보시고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리 제한이라는 게 그 전통시장이나 어떤 골목 상권부터 몇 킬로에 떨어져서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는 실질적 허가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어떤 그 입김에 의해 가지고 그 경쟁을 골목 상권과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도록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3km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 1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8조 1항에. 여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그 골목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시행규칙인데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월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1월부터? 네. 근데 지금 뭐 그 상권 영향평가서 그 하남시 거 보니까 딱 떨렁 한 장짜리 만드셔갖고 내셨더라고요. 그게 뭐 2016년 그 1월 그 시행 전이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게 시행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16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것이죠. 아 그거 없을 때는 아예 그럼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었죠. 야 참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는 딸랑 그 한 장 내는 것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황당합니다 진짜. 그럼 더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는 97년도에 유통법 개정되고 나서 뭐 우죽순 대형마트들이 그냥 막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러다가 정말 뭐 이게 소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상생법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사업조정 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면은 98년도 딱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 규칙을 쫓아가서 보면 대형마트는 3km 이내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3km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를 계산을 계산을 해서 보고서로 지자체에다 제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런 3km라는 상권 범위가 맞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우선요. 전 궁금한 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98년도에 생겼던 유통법을 뭔가 일반 시민들에게 의해서 바꿔보려고 했어요. 지금 보입니다, 문제가. 근데 지금 2007년도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하남시가 몇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사이에 한 5개가 나왔습니까? 4개 다 난 겁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했던 그런 법에 따라가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야, 그러면은 그 다음 정부는 말 그대로 이런 소상공인이 아니라 정말 대형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이때는. 하남시라는 데가 뭐 신도시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대형마트가 들어갈 뭐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죠. 상권이 조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생긴 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이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3km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2014년도 일단 어떤 그 용역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길 보면 복합 쇼핑몰의 상권 영향 범위가 5에서 10km 정도. 이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고서를 낸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9월달 중소기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복합 쇼핑몰은 소비자들을 원거리 상권, 가로 열고
반경 7에서 10km에서요. 근거리 상권으로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가 가공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연구원이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빨대라는 표현도 쓰고 참 네. 대단한 이건 이제 학술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점잖게 보고서를 쓴 거라고 봅니다. 빨대 효과가 점잖은 걸로. 아니, 가공할 만한. 거리가 예. 7km, 10km, 뭐 3km, 5km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적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야, 그러면 인접 상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여기는 지금 이제 뭐라 하죠? 놀이시설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대형마트는. 네네. 네. 그러면은 대형마트 놀이시설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은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게 많이 비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통 비죠. 네, 많이 비었습니다. 아, 지금? 네. 이발소, 이발소 옛날부터 없어졌고, 미용실이 뭐니, 다 거기서 머리 자르고 그러겠네요. 대형마트 가가지고. 이건 뭐 미용실의 경우에는 네. 그나마 골목에 좀 남아있는 편인데 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네. 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대형마트 다 있는데 누가 옵니까, 거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 치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에 코스트코 있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스타필드 있지, 뭐 있지. 그러면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데도 좀 심각한 타격이 있겠는데요. 옆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쵸. 왜 그 덕에 우리가 네. 방해되냐 이겁니다. 아. 자기네들끼리 대형마트들끼리 더 손님 유치, 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 할인 행사를 비롯해서 예. 뭐 전단지로 뿌린 홍보를 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상권의 밥을 예. 더 뺏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옆에 지역까지 가서 할인 행사 한다, 뭐 한다, 네. 전단지 나누고 네. 찾아와라. 자기들끼리 더 싸우게 돼요. 참, 그러면은 가격은 점점 더 싸지고 더 출혈 경쟁하다 보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네. 소위 얘기해서 로스 리더 상품이라는 거 몇 가지만 그렇게 팔고 나머지들은 다 그러니까 다 비싸게 예. 똑같이. 자, 사무총장님, 그러면 그 법에 관련돼서 개정의 이제 필요성이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개정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예. 코스트코가 땅을 매입을 하고 예. 여기 보니까 600억에 매입했다고 네, 돼 있어요. 600억에 매입을 네. 했습니다. 그 네. 땅을 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 그 다음에 대형마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예.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류 활동으로 지자체에다 서류를 제출하는 준비를 예. 하는데 예. 땅을 매입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땅 다 사놓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아주 보충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고. 말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땅을 사놓고 네.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네. 대형마트 등록 서류 내고 안 받아주면 예. 소송하고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땅 매입 때 상권 영향이 어떻게 되고 예.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교통 영향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조목조목 네. 그러니까 땅을 샀어요. 네. 샀는데 그게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근데 그거부터가 지금 그때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할 때 저저번주에 얘기할 때 예. 반영을 해서 그 땅을 팔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제 지금은 네. 땅을 사놓고 네.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네. 그럼 건축 허가가 끝나면 그 안에 이제 네. 인테리어하고 지들 물건 집어넣고 장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 전부터 땅 얘기 살 때 얘기입니다. 저는. 네, 살 때. 땅이 살 때, 네, 살 때 땅을 이제- 살 때 네.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로 땅 바뀌어야 매입을 된다. 할 때, 할 계약을 때.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다 해놓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땅을 사놓으면은 국가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샀을 때 왜 우리가 땅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냐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 땅을 사놓고 공사 다 끝나고 왜 법으로 다 했는데 왜 허가 안 내주냐? 안 받아주냐? 그럴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매입할 때 그때부터, 계약서를 의향서를 제출할 때 그때 상권영향 평가서 그러니까 그때 전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오면 제가 봐서 등록이 안 되는데요. 그걸 못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00개예요 지금. 네. 저도 이제 많이 550개예요. 그러면 550개면 지금 롯데마트는 말 그대로 접는데요 사업을. 그러니까 들어올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10km라고 하면 요즘 신도시 생겨봐야 10km 떨린 데 없습니다. 10kg가 아니고 3kg입니다. 아니 아까 법에는 법에는 3kg 근데 늘려야 된다. 그걸 늘려야 된다. 20kg, 그 3kg부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럼 다시 얘기하십시오. 아니, 그 3kg 범위도 3kg 범위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권 영향평가서에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 예상안을 계산하는 범위가 3kg 반경 이내입니다. 근데 이것도 3kg 반경 이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적인 감각에서 볼 때는 20km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시 인근의 교통 상황이 너무 좋아요. 20km 고속도로 타고 20km 잠깐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60개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역은 여기 통합해갖고 여기다 세워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지. 지금 더 이상 화가 없애야 될 판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전부 다 요즘은 우리 지금 댓글에 엄청 많아요. 니들은 왜 유통법 구닥다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해야지만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갑들한테 이렇게 당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앞으로 할 거니까 날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트코가 오픈한 게 작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영업 개시점 2016년 11월 30날 상권 영향 평가서를 그 하남시에 제출했습니다. 11월 30일 날에? 2016년. 그러니까 오픈은 작년 4월 말에 했고 그 상권 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6년 11월 30날인데 11월 30일 날 땅은 그 이전에 2016년 3월 24일 날 땅을 샀어요. 그 말이 맞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게 아까 사업조정 절차나 이런 걸 하면서 도저히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땅을 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통법이나 상생법에 있는 내용들을 코스트코나 김행장이나 이런 데는 알길 우습게 한 겁니다. 어차피 요식행위다. 유통법에 의하면 이거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요건만 맞으면 너희들이 오픈을 허락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게 구멍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을 사기 이전에 말 그대로 그 상권 영향 평가서를 내라 이거 아닙니까, 법을. 그러면 그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고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툼을 니네들이 내 업종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아까 말씀드린 미장원이면 미장원,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이 우리 업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얼마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이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땅 사고 건물 다 짓고 하고 교통영향법과 다 받고 준공 대충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요식행위 거치는 거 이거 알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엊그저께 황교안 우리 저기 야당에서 그래도 일이 아닙니까? 그 양반이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그분이 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참. 그런데 좀 넣으십시오, 보시면.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넣으진 않겠지만 어떤 저쪽 그 공정거래법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입점을 제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담배 가게를 낼 때 거리 제한이 있어요. 인근에 담배 가게가 기존에 있었어요. 담배 가게가 있구나. 담배 가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그러면
담배 가게 하나 들어오는데도 법에서 거리 제한을 둬갖고 막는데 대형마트 하나 들어갖고 동네 소상공인들이 수천 명이 다 폐업하고 망가지게 수만 명이 죽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리 제한 여기 입점이 안 돼 하는 입법 조치를 왜 못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권 영향 평가서를 땅을 사고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상권 영향 평가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먼저 바꿀 거는 땅을 사기 전에 그 상권 영향 평가서나 지역 협력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상생법에 의한 사업 조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통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할까요? 과연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예, 계속 떠들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네. 법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신도시가 지금 두 군데 들어오잖아요. 남양주 쪽하고 지금 뭐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죠? 저기 일산 하남의 교산 신도시와 네. 여기 저 일산 쪽에 하나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도 그러면 하남인데 네. 거기도 대형마트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 거기도. 뭐 다행히 지금 현재 그 시장님께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시장님은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매일 떠들지만 그 똥 치우시는 거야 지금 10년 동안 지금 6개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용어로 좀 뭐하지만은 진짜 이거 진짜 똥은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셨던 시장님들하고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 진짜 각성하세요. 예? 그분들 똥 치우고 있는 거 좀 미안하긴 해요 저희들이 하나씩 계속 그러니까. 근데 뭐 그분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제 생각에는 빨리 그렇게 해결하려고 이제 그런 거지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남 시장님 나이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좀 뭔가 좀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와도 뭐 안 되신다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잠깐만 저희들이 하남시만 가지고 떠들어서 하남시에만 결코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형마트 550개가 들어올 때 어떤 지자체를 가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면 하남시만큼 문제가 없는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보면 더 문제가 뭐냐면 SSG 아까 말했던 SSM 지금 SSG는 아니고요. SSM 그 문제 슈퍼마켓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뭔가 많이 들어가려고 GS 너리든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들어왔어요. 다 찼어요. 다 찼습니까? 네. 그건 몇 개나 됩니까? 포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SM의 경우에는 아까 상권 영향 평가서를 똑같이 거기도 제출해야 됩니다. 천평이 안 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준 대규모 점포라고 유통법에 명시가 돼 있구나. 거기는 아까 대형마트는 상권 영향 분석 범위가 3kg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매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이죠. 1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반경 500m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경 300m 요거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상권 영향 평가서가 거의 핵심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그것이 아니고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사안이 좀 있으시면 뭐 그런 내용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권 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와서 동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또는 그거하고 동네 일자리에 얼마나 일자리 수를 감소시키느냐 두 가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연구원이 작성한 아까 보고서 7에서 10kg 말씀드렸던 빨대 말씀하셨던 그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3년차 이후부터 지역상권의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빨대 효과로? 그런데 우리 지금 현행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산자부 시행, 유통법 시행규칙 거기 보면 3년 동안의 피해 금액,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일자리 감소 예상 숫자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대형마트 2.3년 후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3년까지만 포캐스팅을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비에 당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이제 FTA 체결을 할 때 그 국책연구원을 시켜서 정부가 그 FTA 체결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농수산물 이거에 대해서 피해 영향 조사를 시킵니다. 피해 영향 조사. 거기를 보면은 타임스팬 몇 년 동안의 손해를 예상해야 되냐면 10년 동안의 손해를 예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입고 작물별 뭐 콩, 귀리 뭐 이런 거 별로 앞으로 10년 FTA 체결하고 10년 동안 얼마나 작물 예상 생산량이 감소를 할까 그리고 농민들이 몇 명이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 이걸 10년을 범위를 두고 분석 범위를 놓고 예측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시행규칙에는 3년 동안의 그 상권 영향 평가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최소 10년으로 바꿔야죠. 그 대형마트가 그렇죠. 들어와서 내가 장사로 권리금 주고 장사하러 들어와가지고 3년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러면 그 손해 추정 범위 일자리 감소 효과를 최소한 10년으로 확장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저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영세한 제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세한 제조업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될 방안들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상권 영향 평가는 대상 업종은 소매 판매업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미장원은 절대 소매 판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근데 콩나물 두부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가구 같은 거. 가구의 소규모. 지금 하남시 그쪽 조금 나가면은 소규모 가구 제조 공장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기업들의 가구 판매업가 코스트코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게 되면 가구 판매업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가구 제조업체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입점을 했을 때 피해를 영향을 받는 업종을 소매 판매업만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조 뭐 이런 어떤 임가공 이런 업종까지 아주 대폭 확대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그 얼마 전 서울시를 취재를 하면서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정말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제가 보는데 그 도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시범 정책을 올해부터 예산을 이제 배정하더라고요. 근데 뭔 얘기냐면은 수제 구두화 있죠, 수제 구두화 성수동에. 근데 수제 구두화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수제 구두화를 만드시는 장인들, 그다음에 홍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 사업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곧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19대 국회 말기에 소공인 관련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법인 것 같은데요. 그 법에 의해서 소공인 특화센터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수제화 같은 건 성수동에 그런 것이 있고, 그렇죠. 커튼 같은 거 저쪽 반포구 터미널 옆에 있고, 금 가공 이런 건 종로상가에 있고, 뭐 프레스 가공 이건 이쪽에 물레동에 있고 그런 특화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조금 좀 그 별개 같은데 제가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남다른 그 시장 서울 박원순 시장에 그 시민단체 했던 그런 게 이제 거기 안에 녹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은 정책인데. 거기서 홍보하는 방안이라든가 같이 하는 것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다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치단체가 좀 본받으면 어떻겠냐. 그냥 정책으로 예산 주고 뭐 하나 섭외해서 그럼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녹여져 있는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다. 물론 그런 정책이 있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법이나 뭐 상생법 뭐 이런 데 있는 각종 규제 같지 않은 규제 말씀드린 구멍이 순수 뚫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규제들을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강제 조항이라는 건 해라. 안 했을 때 그럼 넌 이런 처벌을 받아. 이런 어떤 강제 조항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임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작년 5월 28일 날 아까 이제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통과된 상생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상생법이라는 게 줄거리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생계형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에 들어갈 때 사업 조장 절차를 거쳐라. 라는 두 개의 큰 줄거리가 있었는데 고종의 업종에 대해서 업종만 규제하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지정이 됐는데 이 법은 아까 다른 유통법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임의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뭐라고 됐냐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5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5년 동안? 네. 중요한 대목은 여기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 지금 해지나?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엄청난 겁니다. 아까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코스트코에 5천만 원 과태료가 그게 맥시멈입니다. 최대한입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건 행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니에요. 이건 전과가 되겠네. 여기는 벌금입니다. 벌금은 이건 전과예요, 전과. 전과. 근데 이 법을 국회에서 작년에 막 논의가 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SD 우리 이제 미국하고 FDA 체결하면서 투자자 국가 소송,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 이 제도에 위반된다는 소지가 굉장히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네. 지금 민주당 지금 여권에 있는 몇몇 의원들께서 ISD 문제에 미국이 만약에 소송을 걸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한지 그렇다고 뭐 지금 이거 우리가 공약으로 내서 뭐 이 법 통과 안 시킬 수 있어?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식하게 자우지간 밀어붙여서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뭐 몇 분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찾아서 저희가 다음번 방송 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있고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찾아서 다음번 방송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생계형 적합 업종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 대기업에 들어와서 된장을 만들어갖고 동네 된장 만드는 사람 항상 망하게 만드는 거나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가서 두부 장사하시는 분이나 거기서 슈퍼 하시는 분 망하게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는. 근데 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유통법이나 이런 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속이 다 시원하네 이 법은 진짜. 이런 법 이렇게 있으나마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이런 법들을 이렇게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처벌 규정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저 사업 조정 절차를 상생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 조정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마트 측과 지역의 소상공인들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네가 들어와서 내가 이만큼의 피해를 입으니까 야 이거를 네가 내 피해를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될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사업 조정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권 영향 평가서, 지역 협력 계획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 영향 조사 하나도 해버리지도 않고 아까 시행 규칙에는 상권 영향표를 작성할 때 친절하게 목표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그 목차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거 상권 영향표 가서 목차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라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사업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보시죠. 저기 성우님, 만약 이게 통과가 이게 이제 됐어요. 뭐 좀 뭔가 그 기미가 보입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기미? 이 정도만 돼도? 재발 방지의 효과는 있겠죠. 재발 방지. 이미 다 근데 쓰러졌어. 전부 다 그냥 추푸른나게 지금 쓰러져 있는데 살릴 수 있는 거 뭐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대형마트와 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싸움은 제가 뭐 진짜 뭐 좀 심하게 비교를 하면 타이슨과 초등학생하고의 권투 경기입니다. 그러면
타이슨이 올라가서 앞으로 너랑 나랑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너를 안 때릴 수는 없지 않냐. 네. 한 대 맞고 쓰러져. 그러니 내가 글러브를 한쪽만 쓸까 뭐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사업 조정이에요. 그럼 올라가기 전에 아주 룰을 정해야 비교가 되지 적절하네. 않습니까? 네. 룰을 정해야 되는데 룰이 유통법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중재하는 이제 심판이 너는 그러면 내가 피해가 가니까 병원비 치료해줘야 돼. 뭐 이런 거를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대형마트 타이슨이 전통시장의 링에 그 뭐 경제 활동에 대한 링에 올라가서 싸웁니다. 전통시장은 좋아.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만 한다니까 어떻게 버팅겨 보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타이슨을 한 대라도 때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언제 맞고 쓰러지느냐의 계산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쓰러지기 전에 뭔가 그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시죠, 사장님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면 먼저 하십시오. 일단 그 우리 하남 시민 또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왜 대형마트를 가지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데를 막느냐, 왜 이런 데를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지만 저희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입니다. 소비자 편리한 거와 죽고 사는 거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들은 안 가는데요. 그래도 불편하니까. 그걸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줘야죠. 상호가. 그런 게 이제 먼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지역협력 계획서하고 상권 영향 평가 요거는 들어올 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1년만 장사하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뭐 10년, 20년 장사를 하면 지역 협력을 할 때 지역 협력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돼요. 근데 대충 사탕발림으로 대충 써놨습니다. 좋은 얘기 써놓고 이게 법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써놓고 사업전물차가 진행이 돼서 대형마트가 오픈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행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죠.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소한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제출한 사업협력 계획서는 지역협력 계획서는 샘플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전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얘네들이 내가 들어올 때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앞으로 이런 이행을 하겠다.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일자리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행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데들은 지금 찾아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렇죠.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사인간에도 약속 이행을 안 하면은 집 살려고 그러다 계약금 뜯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페널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아까 제 중소벤처기업의 옴부즈만 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 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 대형마트의 그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뭡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이게 잘못됐다 고쳐주세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있는 상설 조직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정부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하고는 개인적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런 어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제출한 지자체의 대형마트나 SSM들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다 모아가지고 잘못한 자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질도 하고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중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만히 있는 게 온당한 겁니까? 아니죠.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더 이거 대처하기도 힘들고 뭐 난리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트에서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시청자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향성, 네. 이제 이 지금 우리 의뢰반란의 방향성이 네.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네, 그거, 그러시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플랫폼의 문제, 네. 뭐, 배달앱의 문제, 네. 소셜 마켓의 문제, 네. 그것도 정말 엄청 소상공인들이 지금 침범을 받고 있고, 네. 어렵잖아요, 다들. 네, 네. 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함께 다룰 건데요. 네.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전통시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댓글에 욕 좀 하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 97년도에 대형마트 등록제가 생기면서, 예. 오늘 와서 보면, 예. 이 소상공인들 정말 참사, 예. 이 참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 쪽, 플랫폼 쪽, 전자상거래 쪽에서 예. 지금 뭐 평균적으로 CAGR, 그러니까 이제 예. 연평균 그 시장 성장 그 율이 속도. 예. 20%입니다. 연평균. 이런 산업에서 대한민국 20%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20%. 성장률의 지금 10배예요. 10배. 이제 예. 이런 아까 오프라인 쪽에서 때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하남시를 문제, 하남시가 어떤 이런 대형마트로 나타나는 문제점의 저수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문제를 지켜봤던 것이고 예. 이런 현상이 지금의 정부가 가만히 수습방관을 하게 되면 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우리 오프라인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이런 문제점들이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예.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건의도 하고 온라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 예.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 앞으로 설명. 밑에 겹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대책들이 네. 정말로 더 우리가 나은 대한민국, 네. 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서 좋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눈물들을 같이 닦을 수 있고 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 대책이 그런 부분들까지 이 실핏줄이 피가 안 통하면 죽잖아요. 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도 살리고 네. 우리 정부도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저희가 일정 부분 조금하나마 우리가 아는 지식들 안에서 우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방송 의뢰 반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 반란이라 해서 무슨 우리가 뭐 업자 이런 주의가 아니고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댓글 중에는 제가 좀 유독이 막 뜨거운 가슴으로 좀 받았던 댓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 그러시죠? 네. 삼촌형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네. 마지막으로 시간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